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전문가 몸신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게더타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중점적으로 게더타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럼 함께 가실까요?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프렌드, 그리고 제페토, 게더타운, 잽 등이 있는데요. 이프렌드나 제페토는 국내의 기업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3D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게더타운이나 잽은 아직까지는 PC 기반으로 활용하기가 편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프렌드를 통해서는 각종 강의를 할 수가 있고 동영상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이 프렌드를 통해서 숙성꿀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하는 영상도 한번 촬영해 봤고요. 또 제페토를 통해서는 또 아바타를 꾸밀 수가 있고 크리에이터 기능을 이용해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또 판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게더타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더타운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해서 아래 하단에서 홈페이지를 찾아가실 수도 있고요. 저는 직접 주소창에다가 게더타운이라고 영어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GA만 쳐도 바로 이렇게 나오죠. GATHER town 이렇게 되고요. 또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게더타운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로그인이라고 나오죠. 로그인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맵에 방문할 때는 로그인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게더타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만들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글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할 수가 있고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로그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로그인하다 보면은 항상 이메일을 또 입력해야 되고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만들어진 구글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된 상태인데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접속이 약간 느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로딩 중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제가 다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만든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맵을 방문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last visited라고 나오죠. 예,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create space라고 해서 이곳이 바로 제가 맵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창이 뜨는데요. 일반적으로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맵을 만들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왼쪽에 보면 오피스라고 해서 26개가 있고요. 또 시즈널이라고 해서 8개,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16개가 있는데 각자 자기가 원하는 맵의 형태를 선택을 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오피스 보면 오른쪽에 보면 2명에서 25명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쭉 있죠.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좀 설명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5명 공간 중에서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것이 좀 궁금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살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왼쪽 메뉴 중에서 에듀케이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교육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보니까 100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50명에서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2명에서 2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게더타운은 25명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지만 25명이 넘어가게 되면 26명째부터는 또 유료로 사용해야지 되기 때문에 저는 25명 공간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클래스룸 스몰이라고 나오죠.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클래스룸 스몰이라고 나오고요. 2명에서 25명까지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name your space라고 해서 이름을 써야 됩니다. 이름을 쓰실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이름을 쓰는데 여기에서 아직은 한글은 적용이 안 되고 또 영문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한번 오늘 뭐라고 할까요?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볼까요? 2022년 0127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스워드를 설정하시게 되면 패스워드를 입력해야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패스워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What are you building this space for? 그래서 어떤 용도로 이용할 거냐고 나오는데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오피스 용도냐, 이벤트 용도냐, 소셜 용도냐, 에듀케이션 용도냐 하는데 각각의 방의 특성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듀케이션을 이용할 건데 혹시라도 만약에 카트를 타는 좀 게임 요소를 가미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리모트 오피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모트 오피스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맵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빨간색 그 경고창이 뜨는데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웰컴 몸신 안승재, 제가 이것을 닉네임으로 설정한 건데 에디트 캐릭터에서 고칠 수가 있는데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름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네,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몸신 안승재 만세 뭐 이런 식으로 또 바꾸실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이름 또는 닉네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또 여기에서 또 색깔 같은 것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색상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스킨 색깔이죠. 또 머리 색깔도 이렇게 이제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패셔널 헤어라고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머리 형태도 이렇게 이제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맞춤으로, 그 다음에 옷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이제 선택하거나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으로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카메라 그리고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잡아주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특정한 카메라라던가 마이크라던가 스피커를 활용하실 거면 이것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현재는 지금 이 그 카메라 버튼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꺼져 있다는 거예요. 키게 되면은 켜지게 되고 또 끄게 되면은 또 꺼지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 설정이 안 맞아서 경고창이 이렇게 이제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거를 바꾸게 되면은 여기에서 카메라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 버튼이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인 더 게더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접속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가 만든 방 이름이 나오죠. 2022-0127. 네,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내 방이 만들어진 것을 커피 링크해서 이것을 상대방한테 초대장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피 링크해서 카톡이라던가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또는 여기서 직접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메일을 보내서 초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몸신 안승재 아바타가 바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은 화살표 있죠. 키보드에서 화살표 위, 우, 좌, 아래 이것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키보드 중에서 AWSD 키보드 좌판에 A는 왼쪽으로 그리고 W는 위쪽으로 그리고 D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S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가다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이 나오고 팝업 창으로 프레스 X2 뭐 이렇게 나오죠. X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실행 버튼입니다. 실행 버튼.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게시판을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게시판이 이제 뜨게 되고요. 각자가 여기에 그 뭐 글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그림 같은 거를 그려서 뭐 서로 이제 공유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X 버튼이 있죠. X 버튼을 누르면 다시 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버튼을 움직였을 때 약간 그 게시판 버튼 말고 또 이 칠판 버튼 말고 약간 밝은 색으로 변하게 되죠. 이것은 요 방을 따로따로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1번 방이 있습니다. 이쪽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1번 방이죠. 1번 방. 그리고 오른쪽에는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6번 방. 임의로 이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쪽에 1번 1번 이렇게 표시가 되고 2번이 표시가 되고 3번이 표시가 되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각각의 방들이 변화가 되죠. 이것은 선생님은 일일이 다 1번 방, 2번 방, 3번 방 돌아다니기가 힘드시니까 여기에서 선생님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 1번 방에 있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거나 또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2번 방에 가면은 2번 방에 있는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비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 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교실이 나오죠. 교실의 중간에는 또 여기에 그 화면이 나오는데 X표 누르라고 돼 있죠. X표를 눌러보게 되면 동영상, 지금은 링크가 제대로 안 걸려 있는데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 같은 것도 이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앞쪽으로 가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 칠판이 있죠. 근데 칠판에는 이렇게 가봐도 링크가 없죠. 링크가 없는 것은 또 설정이 안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봤더니 여기에는 보시면은 여기 확성기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체 학생들이 다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할 때는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학생들이 와서 발표를 해라 라고 할 때는 학생이 앞으로 쭉 나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모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는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몸신 안승재라고 하는 버튼 여기를 잘 살펴보세요.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아바타를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서 지금 여기 확성기에다 갖다 대니까 여기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됐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왼쪽으로 옮겼더니 없어졌다가 지금은 주황색으로 변하잖아요. 여기에 주황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내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 왼쪽에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망치 모양이 있고요. 캘린더 모양이 있고 또 대화창 모양이 있고 사람 모양이 있는데 이것을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 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 맵을, 이 지도를 내가 다시 다 세팅하거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치를 눌렀더니 여기에 찾아보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Edit in Map Maker라고 나오죠.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맵에 대해서 나오는데 1번 방 같은 경우에 다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2번 색, 3번, 4번, 5번, 6번도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각각의 다 비밀 방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고요. 지금 요 아래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내가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상대방들이 어디에 위치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세팅해 놓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또 교실이 있고 또 여기 확성기도 있잖아요. 확성기를 이런 식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에 보면은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우고 그리고 다시 지운 거 실수했다 그러면은 되돌리기 해가지고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또 이 확성기를 내가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 군데다 놓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이것을 복사를 해서 또 여러 군데다가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기서 편집을 진행할 수가 있고 요 벽이라던가 이런 모양들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벽을 내가 조금 바꾸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새로운 벽을
뭐 색깔을 칠해서 쭈쭈쭈쭈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 바탕 배경도 왠지 마음에 안 들어 또 새롭게 바꾸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 바탕 배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색도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이제 나가고요. 맵메이커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밑에 보시게 되면 요 풍선 모양이 있는데요. 이 풍선 모양을 누르게 되면은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to 그랬죠? to는 nearby라고 나오네요. 이것은 나랑 가까이 있는 아바타한테만 채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눌러보게 되면 everyone이라고 있죠? 이렇게 쓰게 되면 전체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nearby라고 누르면 나랑 현재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만 가까운 사람 이렇게 한테만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군가가 사람이 접속해 있으면 여기에다가 또 닉네임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한테만 또 채팅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 모양을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은 저 혼자가 있죠. 멤버 1 그리고 게스트는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 쭈쭈쭈 뜨게 되고요. 이 상대방의 요 닉네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옵니다.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발언권을 내가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 발언권이 나오고 하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차츰차츰 익혀보시면 되고요. 특히 강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리더해 줄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 누군가를 따라오는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은 누군가 접속을 안 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팔로우라는 기능이 있어요. 팔로우. 그러면 팔로우를 컨택하게 되면은 그 사람만 졸졸졸졸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기본적인 기능을 익힐 수가 있는데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나만의 또 영상을 틀어주고 나만의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요 교실에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정도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왼쪽에 망치 있죠? 망치를 클릭하시고 에디트 인 맵 메이커라고 컨택을 하십니다. 바둑판 모양이 있는데요. 이 바둑판은 맨 왼쪽에다가 점을 찍게 되면은 오른쪽 하단에 이런 식으로 XY 좌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 왼쪽 상단에 찍게 되면은 00이라고 나오고요. 지금 요 방의 크기 마지막으로 가면은 41 곱하기 25라는 거죠. 총 바둑판이 가로는 41개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25개가 있다라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플랜카드를 좀 걸고 싶어요. 한 요만한 크기에 이만큼을 플랜카드를 걸고 싶다. 여기에 우리 교실 이름을 그러면 바둑판 개수를 세는 겁니다. 하나 둘 22개네요. 그리고 밑으로는 플랜카드 크기를 한 요만큼 3칸 정도 해볼까요? 22개의 3칸으로 한다고 쳤을 때는 이 한 칸이 32 곱하기 32 픽셀이 되기 때문에 22에다가 32를 곱하면 몇이 되는 거죠? 계산기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704가 나오네요. 그래서 704만큼 또 플랜카드를 또 이제 만들면 되는데요. 이 작업은 미리 캔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4 가로는 704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게더타운으로 들어가서 more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more 오브젝트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수많은 오브젝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오브젝트 중에서 맨 아래쪽 하단에 업로드 뉴라고 있습니다. 업로드 뉴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바탕 화면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제가 만든 플랜카드가 나오죠. 이것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제목을 입력하고요. 네, 플랜카드 아래쪽에 보면은 No Inter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것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밑에 보면은 웹사이트 있죠? 웹사이트 링크를 걸 수가 있고요. 또 이미지를 걸 수도 있고 비디오라고 나온 것은 여기에 또 동영상을 걸 수가 있습니다. 노트도 또 간단하게 또 안내 멘트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세한 기능들은 다음에 한번 알아보고요. 바로 여기서 Create and Select라고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플랜카드가 나왔잖아요. 요게 제 마우스를 따라서 쫓아다니죠. 원하는 위치에다가 살짝 올려놓습니다. 네, 살짝 올려놓는데 벽에다가는 위치가 안 돼요. 그죠? 네, 맨 위에 줄 벽에다 위치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서 클릭 한 번만 탁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쫓아다녀요. 근데 이걸 만약에 또 여기다 클릭하게 되면 자꾸 마구마구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번만 클릭하시고 바로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셔야 되는데, 이거 잘못 만들어진 건 어떻게 하느냐. 왼쪽에 보면 지우개가 있죠. 지우개를 이용해서 하나씩 눌러주게 되면은 없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를 적용하면 반드시 세이브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선한 삶의 산책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적용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짜잔 뜨게 되죠. 네, 이렇게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이제 입장이 이제 되는 거고요. 플랜카드가 이시. 그다음에 여기에 내가 만약에 그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또 영상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쪽 메뉴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몸신 안승재라고 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또 뭐 여러 가지 여기 에디터 누르게 되면 아까 그 이름도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이름도 바꾸실 수가 있고 다양하게 또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면은 리스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왔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길을 헤맸다 그러면은 요 리스판 버튼을 딱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팅을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세팅들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가운데 보면 마치 책이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미니맵이라고 되죠. 그럼 내 방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모니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을 공유할 건지 아니면 창을 띄워놓고 내가 PPT 화면이라던가 내 컴퓨터 화면을 여기에서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를 선택을 하고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내 컴퓨터를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는 지금 제 컴퓨터 내용이 보이게 되고, 아래쪽에 보면은 공유 중지가 있죠. 네, 공유 중지를 누르게 되면 공유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만약에 영상 같은 걸, 유튜브 영상 같은 걸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리 유튜브 영상 창을 또 띄워놓고 여기에서 창 형태로 공유할 수도 있고 크롬 탭 형태로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 영상 띄워놓은 창을 공유해가지고 여기다가 공유 버튼을 이런 식으로 누르시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소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소리 공유라는 것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소리 공유가 안 되게 되면은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 소리가 안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시스템 오디오 공유라고 나오죠. 만약에 소리가 필요한 것들, 음악이 필요하다 그러면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깔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소리 공유를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해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유를 해서 또 대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참여하시는 또 참여자들은 다 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 또 만약에 내가 영상을 보고 화면을 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또 카메라 기능을 켜고서 또 이제 대화를 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게더타운의 입장에서 맵을 또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 제목 정도 꾸미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은 또 제가 친절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게더타운의 맵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오브젝트라던가 타일이라던가 또는 벽이라던가 이런 기능들, 그다음에 방과 방을 연결해서 또 내가 만들고 싶은 가상의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일러스트라던가 또는 3D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잘 다루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맵을 이쁘게 꾸밀 수가 있겠지만 예쁘지 않더라도 나만의 공간, 또 나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